네, 이어서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 경제 시간입니다. 바른경제연구소 강신철 교수 자리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정말 대내외적으로 경제 환경이 참 나쁜데 우리나라 2분기 경제 성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예. 어땠는지 요약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전기 대비 0.7%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짝한 건데요. 네. 지난해 4분기 1.3% 이후에 분기별 성장률로는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민간 소비가 의류 및 신발 등의 그 준내구재, 그 음식, 숙박, 그리고 오락 문화 등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3.0%나 증가를 했고요. 예. 반면에 수출은 화학제품, 1차 금속제품 등을 중심으로 3.1% 감소했습니다. 수입은 원유, 천연가스 등을 중심으로 0.8% 줄었고요. 그러니까 수출보다는 수입이 덜 줄었죠. 예. 생산 부문에서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 음식, 운수업 등 매출이 증가하면서 1.8% 성장을 했고 건설업도 이제 0.2%가 늘었습니다. 반면에 농립업은 재배업을 중심으로 6.4%나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도 화학제품, 1차 금속 등을 중심으로 1.1% 감소했고요. 이로써 이제 2분기 실질 국내 총소득은 이제 무역 적자로 인해서 전기 대비 1.0% 감소하면서 2020년 2분기 마이너스 1.6%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교수님 정리를 들어보니까 이제 소비는 어느 정도 좀 살아나서 그런지 실질 국내 총생산은 증가를 했지만 무역 수지가 이제 상당히 악화가 되면서 네. 실질 국내 총소득은 감소를 했는데 이렇다고 하면 올해 경제 성장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한은은 올해 그 경제 성장률 목표치 2.7% 달성할 것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추세로 무역 수지가 악화되면은 목표치 달성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그 국제 무역 환경이나 경제 지표가 점점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좋게 전망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도 어려운 사정은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세계 경제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점차 둔화되고 있고요. 2분기에도 중국 경제가 크게 부진했고 미국과 유럽 연합도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글로벌 산업 연관 분석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 중국의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은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0.34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예. 미국과 EU 성장률이 1%포인트씩 떨어지면 수출 증가율은 각각 0.21%포인트, 0.19%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대외 의존도가 사실상 이제 높은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중국 경제가 부진한 게 우리나라 수출이 좀 감소하는데 영향을 미쳤던 걸까요? 가장 큰 원인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24일 그 관세청 수출입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지난해 수출 총액이 6,400억 달러인데 그중에 25%인 1,630억 달러가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7월 들어서 20일까지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 줄어든 80억 달러였는데요. 수입은 23.5% 늘어나서 95억 4천만 달러로 집계돼서 무역 수지가 10억 4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적자를 기록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중 무역 수지는 1994년 8월 이후에 올해 4월까지 28년 동안 매달 그 줄곧 흑자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 그 상하이 등 그 주요 도시 봉쇄에 나서면서 생산 활동에 제약이 발생했고 경기 둔화 우려에 소비 심리마저 위축돼서 중국의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 게 한국의 대중 수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교수님께서 수입이 23.5%나 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중국에서 수입하는 금액이 이렇게까지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한국이 수출 제품을 만들 때 쓰는 그 각종 원부 자재의 그 중국 의존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예.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은 지난해 부품 소재 분야에서 한국의 중국 의존도가 29.3%나 돼서 일본과 미국보다 높았고요. 중간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 역시도 27.3%로
이것도 일본, 미국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중국에서 원료나 원부자재를 좀 성능은 좀 떨어지더라도 값싼 가격에 그렇죠. 수입을 해서 우리의 수입량이 많지 않았는데 점차 그 중국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서 비싼 고급 원부자재를 수입해야 되는 양이 증가하면서 이제 무역 흑자 규모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럼 그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게다가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관련 악재가 쌓이는 것도 좀 걱정인데요.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 전략으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보통 IPEF라고 그러죠. 예. 이게 지난 5월에 출범을 했고 또 이번 8월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그 17개국과 유럽연합이 반도체 공급망 동맹을 결성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어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16년에 한국의 그 사드 배치 때 중국이 경제보호복 소위 이제 한한령이라고 하는데 이걸 가했던 악몽이 되살아나지 않고 그렇죠. 우려가 중국은 됩니다. 가만히 있지 예.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 미국이 일본과 서방 국가들을 규합해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항하는 경제 블록을 형성하고 군사 동맹을 결성하면서 한국이 적극 동참하도록 이제 압력을 넣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섣불리 끼어들었다가 중국으로부터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좀 우리나라의 경제 앞으로 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그 대외적인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현 정부는 명확한 대처 방안을 못 찾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 물가 상승이 가장 큰 변수인데요. 추경호 부총리는 오는 10월 밥상 물가가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지만 그건 희망 사항에 불과할 것이고 당분간 물가는 계속 오를 전망입니다. 그나마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면서 유가가 좀 요새 떨어지고 있죠. 네, 그렇죠. 예, 수입 원자재 가격도 약간씩 하향 추세입니다. 그게 그나마 다행인데요. 그런데 대미 달러 환율이 지금 치솟고 있는 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면 한두 달 그 시차를 두고 수입 물가가 떨어지는 게 이게 반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물가 그 도움에 그러니까 물가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예. 정부는 지난달 그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서 올해 물가 상승률을 4.7%, 내년에는 3.7%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조영무 LG 경제원 연구원도 물가 상승 정점이 가을 전에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그 수준은 크게 안 떨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경기 후퇴는 조만간 가시화될 것이 같다고 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면서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물가와 환율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 상태에 머무느냐 아니면 그럭저럭 잘 버티다가 회복세로 돌아서느냐 이게 결정될 것 같고요. 그나마 2분기 경제 성적을 민간 소비가 버텨준 것을 거울 삼아서 정부와 지자체는 재정 건전성을 너무 강조해서 그 재정 지출을 줄여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경제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 2분기 성적 평가 또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짚어봤습니다. 바른경제연구소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대세남